안녕하세요, 먹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ut이 들어간 표현들을 볼 건데요. but은 우리가 보통 그러나 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근데 왜 all but은 거의, nothing but은 오직 뭐뭐일 뿐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but의 어원과 해당 표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원리를 한번 깊게 살펴보면서 뜻을 외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but은 우리가 보통 그러나 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사전에 보면 뭐뭐 외에, 뭐뭐 밖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뭐뭐 외에, 뭐뭐 밖에 라는 의미가 많은 표현들의 여러 의미의 기본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표현들은 anything but, nothing but, all but, can help but, have no choice but to가 있습니다. 이 뜻을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뜻이 굉장히 다채롭죠. 그리고 얼핏 봐서는 but이랑 전혀 상관없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요걸 한번 통일을 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but의 어원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but은 by와 out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buy out을 빠르게 발음하면 buy out, buy out, but 이렇게 되겠죠. by는 옆, 주변의 의미가 있고 out은 밖의 의미가 있는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국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구성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깥입니다. 바깥은 밖에, 곁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but이랑 바깥이랑 형성 원리가 비슷비슷하죠. 아무튼 but의 어원에서 중요한 것은 out, 즉 밖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 밖에 있는 것은 뭔가 배제되고 제외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include는 안에 이미지가 있는 in이 결합이 되어서 포함하다라는 의미가, exclude는 밖에 이미지가 있는 x가 결합이 되어 제외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안과 밖, 그리고 포함과 제외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다 보니까 but은 이런 대조적인 논리적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겁니다. 아무튼 사람은 바깥에 있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제외의 의미를 이용해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가령 너를 좋아한다. 에서 뭔가 너에 더 한정적이고 다소 강조적인 느낌을 주려면 너만 좋아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너 외에는 다 싫다. 처럼 바깥 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볼까요? 영어에 관심이 많다. 라는 문장은 영어에 엄청 관심이 많다. 라고 관심이 많은 정도를 엄청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영어밖에 관심이 없다. 라는 식으로 제외, 이 밖, 외라는 제외의 이미지로도 관심의 정도를 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의 외, 밖에와 같은 원리를 하는 것이 영어의 but입니다. 그리고 비록 밖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어에서는 빼고라는 표현도 이런 제외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nothing but을 밖에, 외라는 제외적 표현을 써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This, 이것, but, 외는. 이걸 해석해보면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가 되고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는 건 내가 이것만, 오직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뭐뭐일 뿐이다 라고도 nothing but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this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 뭔가 이 this에 좀 더 강조적인 느낌이 들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뇌 속에서 인지를 해갖고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기출문장도 하나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But 외에는 쓸모없는 옥수수 줄기 외에는. 자,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쓸모없는 옥수수 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되겠고 결국 옥수수 줄기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옥수수 줄기만, 오직 옥수수 줄기만, 단지 옥수수 줄기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모없는 옥수수 줄기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anything but도 같이 봅시다. The problem is anything. 그 문제는 어떤 것이다. but 외에 이지 쉽다. 즉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요거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 문제는 쉬운 거 외에는 어떤 거든 다 된다라는 의미이고 결국에 쉬운 거 빼고 다 된다는 것은 쉬운 것만 절대 안 된다. 쉬운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 문제는 결단코 쉽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 문제는 anything, 즉 어떤 것도 될 수가 있는데 뭐 빼고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쉬운 거 빼고 어떤 거든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한 문장 더 해석해볼게요. We humans are anything.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이다. But unique. 독특한 것 외에. 즉 요걸 이해를 해보면 우리 인간은 독특한 것 외에는 다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뭐는 절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독특한 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우리 인간은 독특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nything but과 같은 표현은 사실 국어에서 즐겨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국어에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 문장을 보고 다시 이해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토마토 외에 어떤 것도 좋아. 라는 것은 결국 토마토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토마토 빼고 다 좋다는 거는 토마토는 절대 싫다는 거죠.
이런 논리적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anything but이 결코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원리를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anything but과 nothing but의 원리를 보았는데요. 그럼 can't help but은 어떻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 걸까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 help를 돕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뭔가 손을 써보다? 어찌어찌 해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느려뜨려서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뭐 돕는다는 건 뭐 손을 써본다, 뭐 어찌어찌 해본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I can help. 나는 어찌할 수 없다. But wait.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걸 다시 정리해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찌할 수 없다가 되고 이건 결국 뭘 의미하나요?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가 되죠. Have no choice but to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no choice. 나는 선택이 없다. But to wait. 기다리는 것 외에는. 즉 기다리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 라는 것은 나는 기다리는 선택지밖에 없다. 즉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런 표현들은 뜻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원리를 한 번이라도 이해하면 더 쉽게 외워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해하는 게 뭐 엄청 쉽진 않지만요. all but이라는 표현도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원어민들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얼핏 보면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 이 all but 사전에 쳐보시면 거의 라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거의라는 의미가 뭔가 but의 제외적 의미랑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 원어민들도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튼 일단 all but은 원의미를 보면 뭐 이제 딱 보이죠? but은 외, all은 다니까 뭐뭐 외에 다가 됩니다. 이런 원의미 그대로도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One of the survivors, 생존자 중 하나, but 외에는 all 다, 건강 상태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뭐뭐 외에 다라는 원의미 그대로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all but이 이런 의미 말고, 이런 원의미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아마 all but one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걸로 추정을 합니다. 선생님이 추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자들, 유명하신 분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근대 현대 영어에서도 all but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one이거든요. 네, 그 다음이 to입니다. 그 다음이 impossible이고. 아무튼 이 all but one, 이 세 단어가 굉장히 높은 빈도로 붙어 다니는데 이 all but one을 직역을 하면 하나 빼고 다입니다. 하나 외에 다, 하나 빼고 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하나 빼고 다라는 걸 보통 어떨 때 쓰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 빼고 다 했어. 하나 빼고 다 왔어. 하나 빼고 다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빼고 다 먹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뭘 의미해요? 거의 다 먹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all but one은 거의 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one이 사라지고 all but이 부사화되면서 거의 라는 의미가 되었다라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all but은 그래서 아래 문장에서는 거의 라고 해석을 합니다. It was all but impossible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동사나 형사 앞에서 부사처럼 역할을 할 때는 all but을 보통 거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까지 but의 밖 이미지에서 제외 이미지 그리고 이런 제외 이미지에서 anything but, nothing but, all but 등과 같은 표현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표현들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기출문제 등등에서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현들이니까 꼭 뜻은 확실하게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의미가 되었는지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야 암기가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볍게 이해를 해보고 가볍게 또 뜻을 다시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커치였습니다. 감사! 땡큐!